나는 대학생 시절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가기로 했다. 여름방학이었고 우리는 오래된 친구들 셋이서 인간의 흔적이 적은 깊은 산속으로 떠났다. 우리가 선택한 곳은 인터넷에서도 거의 정보를 찾을 수 없는 외진 지역이었다. 준비물을 챙기고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산속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우리는 배낭을 메고 산속으로 들어갔다. 시간이 늦어지면서 빠르게 어둠이 밀려왔고 우리는 캠핑 장소를 찾지 못하고 헤맸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졌을 때 우리는 마침내 한 낡은 집을 발견했다. 집은 오래되어 보였고 누군가 오랫동안 살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날이 너무 어두워 더 이상 이동하기 위험해 보여 우리는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집에 들어서자 내부는 예상외로 깔끔했다. 먼지가 쌓여있긴 했지만 누군가 최근까지 사용한 듯한 흔적도 보였다. 우리는 거실에 자리를 잡고 침낭을 펴고 앉았다. 탁자 위에 다 같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외부에서 바람소리가 크게 들리며 찬바람이 집 안으로 몰아쳤다. 창문이 열려 있는 줄 알았지만 모두 닫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우리는 그때서야 이곳이 조금 이상하다는 기분을 느꼈다. 캠핑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친구가 재미삼아 이곳이 귀신이 나올 만한 장소라는 농담을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로 부엌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놀라서 쳐다보았으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용기를 내 작은 손전등을 켜고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은 비어 있었고 우리가 싸온 음식들이 들어있는 가방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우리는 부엌에서 다시 거실로 돌아가려는데 이번에는 계단 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그 위를 걸어 다니는 것처럼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우리는 무작정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향했다. 큰 결심 끝에 우리는 낡아 보이는 계단을 올라 2층에 도착했다. 복도는 작은 창문을 통해 비치는 희미한 달빛으로 어렴풋이 보였다. 2층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다. 첫 번째 방의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얼어붙었다. 방 안에는 오래전 사망한 듯한 인형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인형의 눈은 우리의 움직임을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겁에 질린 우리는 급히 문을 닫고 다음 방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방에는 수십 년 된 신문과 잡지들이 널려 있었고 마지막 기사를 읽어보니 이상한 사건에 관련된 기사들이었다. 기사들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어딘가에 불길한 예감을 자아냈다. 세 번째 방에 들어섰을 때 이곳이 누군가 최근까지 사용한 흔적을 발견했다. 방 한 구석에 새로 산 듯한 음식, 포장지와 생활용품들이 있었다. 우리는 이곳을 서둘러 나가야겠다고 판단했으나 이에 앞서 방안을 좀 더 살펴보기로 했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때 방 한쪽 벽에 걸린 거울 속에서 희미하게 형체가 나타났다. 마치 안개처럼 뭉게뭉게 피어오르던 그 형체는 순간 무서운 얼굴을 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듯했다. 비명을 지르며 우리는 문을 열고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내려가는 계단은 무척 위태로웠고 무엇인가가 우리를 뒤쫓아오는 느낌이 들었다. 다행히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이미 해가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다. 우리는 급히 짐을 챙겨 그곳을 빠져나왔다. 집에서 먼 곳에 위치한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우리는 절대로 그 산을 다시 찾지 않기로 다짐했다. 검색해본 결과 그 집은 아무런 기록에도 없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장소인 것처럼 우리는 그날의 사건을 이야기하곤 하지만 아무도 선뜻 그곳에 대해 진지하게 조사하려 하지 않았다. 아마 그 집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용기 있는 발길을 기다리며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마을에는 이미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오는 미스터리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마을 입구에 세워진 오래된 나무는 한때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번개를 맞고 불에 탄 후 이상한 일들이 연속해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날 도시에 살던 철수는 이 마을에 있는 친척 집으로 여름방학을 보내러 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 저녁 주민들은 철수에게 그 유명한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가 불타고 난 후 매년 같은 날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이틀 뒤로 다가온 날이었습니다. 철수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드디어 그 날이 다가왔습니다. 자정을 가까워오자 철수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나무가 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주위는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나무는 이미 재로 변해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철수는 멀리서 흐릿한 속삭임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치 바로 뒤에서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넌 누구지? 왜 여기에 온 거야? 철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어 조금 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나무 주변을 맴돌더니 곧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집으로 뛰어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달리기 시작한 철수의 발이 갑자기 땅에 묶인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힘에 이끌리듯 철수는 다시 나무 쪽으로 발길을 돌렸고 그때 나무의 흔적에서 희미하지만 인간의 형상을 한 듯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기는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손짓을 하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놀랍고 두려운 마음에 휩싸인 철수는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그날 밤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귀에는 속삭임과 웃음소리가 맴돌았고 심장은 두려움에 떨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져만 갔습니다. 자정이 끝나고 새벽이 찾아올 무렵이 되어서야 소리는 사라졌고 철수는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에게 밤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 사람들은 놀라면서도 어떤 이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매년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이듬해까지 이 마을에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이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마을을 떠나기 전 그 나무가 처음 자라난 자리에서 작은 묵념을 했습니다. 그 후로 철수는 다시는 그 마을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신비롭고도 무서운 마을 전설로 마을 주민들 사이에 아직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나무는 아직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가을 저녁 달빛이 희미하게 아파트 단지를 비추고 있었다. 은주는 바쁜 하루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회색 빛 도시의 빛의 어둠 속에 사라져가며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목덜미를 스쳤다. 오늘따라 엘리베이터마저 고장나 15층까지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했던 터라 은주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러나 계단을 올라가는 도중 은주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10층과 11층 사이의 벽 같은 공간에 낙서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돌아가라 라고 쓰여있는 낙서는 누군가 핏빛색으로 서늘하게 긁어낸 듯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찬 기운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고 은주는 가볍게 소름이 돋았지만 장난이겠지 생각하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집에 도착하니 얼마 전 돌아가신 할머니의 사진이 거실에 놓여 있었다. 사진 속 할머니는 여전히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은주는 어딘지 모르게 그 미소가 다른 의미를 띠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밖에서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란 은주는 창문을 통해 내다보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은주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할머니의 사진이 걸린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사진 속 할머니가 은주를 쳐다보며 입을 떼기 시작했다. 돌아가지 않았구나. 중얼거리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은주에게 차갑게 다가왔다. 그녀는 얼어붙은 듯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그제야 스스로 꿈이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었다. 은주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다. 그러나 깨고 나서도 그 기이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잠에서 깬 그녀는 거실로 나가 사진을 확인해 보았지만 사진 속 할머니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은주는 한숨을 쉬고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며칠 후 그녀는 회사에서 돌아오던 길에 이상한 연쇄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웃 주민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다. 그 이야기는 최근 이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들이 미스터리한 사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집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에 은주는 귀를 기울였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든 중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거실 쪽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였다. 무섭지만 궁금증에 못 이긴 은주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거실로 다가갔다. 그리고 거기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할머니의 사진이 진짜 사람처럼 그녀를 향해 서 있었다. 그리고 사진 옆에는 낯선 여인이 하나 서서 은주를 응시하고 있었다. 은주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지만 그 순간 그 여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있지 말라고 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은주의 꿈속에서 할머니가 말하던 그 목소리와 똑같았다. 은주는 공포에 사로잡혀 눈을 감아버렸다. 깨어났을 때 그녀는 병원에 누워 있었다. 의사는 피로가 극심해 쓰러졌다고 말했지만 은주는 어쩐지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경고였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은주는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사를 준비하는 날 밤 은주는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어쩐지 이제는 다시 평온한 미소를 띠고 있는 사진을 보며 그녀는 작별을 고했다. 사진 속 할머니는 마치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것처럼 눈빛이 부드러웠다. 은주는 그 사진을 상자에 넣고는 아파트를 떠났다. 그 이후로 은주는 무서운 경험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다만 가끔씩 늦은 밤 창밖을 내다보면 어디선가 들리는 고양이 울음소리에 과거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곤 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소울음이 그리 두렵지 않다. 어쩌면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